안녕하세요. 뉴스송 날씨 이선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전력 소비로 인한 블랙아웃을 대비하는 방법, 그리고 절전 팁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환경운동연합의 양희원영 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기는 값이 싸고 또 안정적인 에너지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요즘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실제 전기가 값싼 에너지라고 인식하는 건 좀 잘못된 인식입니다. 왜냐하면 네. 전기는 굉장히 비싼 에너지예요. 1kWh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것보다 더 많은 양의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석탄이나 석유나 뭐 원자력도 마찬가지지만 열을 발생시키면 그 열의 60에서 70%는 그냥 버려지게 되고요. 그중에 한 30-40%, 최고로 해도 40%의 에너지만 전기로 바뀌어서 됩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 비싼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물가 안정이란 이유로 좀 전기요금을 과도하게 이렇게 낮게 책정한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 소비가 과도하게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전기는 에너지 차원에서 봤을 때 비싼 것뿐만 아니라 생산되는 과정, 그리고 송전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희생이 발생을 합니다. 석탄화력 발전소는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네. 거기서 나오는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대기 오염 물질, 재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원전은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원전 사고의 위험도 있고 원전 전기가 생산되면서 수십만 년간은 핵폐기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을 지금 인류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동안 전기를 너무 값싸게 쓴 게 아닌가. 사실 경제학에서도 이 요금이나 가격을 책정할 때 원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가로 네. 얘기하지 않고 그것의 희소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전기가 부족하면 당연히 전기가 비싸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 가치를 반영한 가격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원가조차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전기요금이라서 중국보다도 30-40% 더 싼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양의 전기를 소비하는 산업체들에서 좀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가정에서도 좀 이런 절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네네. 전력 수급에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낮 시간대에 전기 소비를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제가 이제 주부분들께 이렇게 강연을 하면서 팁을 몇 가지를 알려드려요. 네. 대부분 전기로 열을 쓰는 거를 막으면 되거든요. 첫 번째가 물론 전기 냉방기나 난방기를 줄이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밥솥입니다. 네. 그 압력밥솥과 전기밥솥의 효율 차이가 6배에서 7배 정도 차이가 나요. 네. 시간도 아무리 작은 양을 하더라도 전기밥솥은 1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압력솥은 금방 하게 되죠. 그리고 보온을 할 경우에가 또 의외로 전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전기밥솥을 쓰게 될 경우에도 보온은 하지 않고 그냥 밥만 하는 경우가 되면 훨씬 낫죠. 네. 그리고 냉온 전수기가 또 의외로 전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밤이나 이럴 때는 우리가 쓰지 않잖아요. 네. 그때는 빼두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헤어 드라이기도 전기로 열을 만드는 거라서 그것도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전기 열 소비를 2시에서 5시 그 시간대만 피해서 해주는 것만 해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플러그를 뽑는 거죠. 근데 플러그 뽑는 거는 좀 귀찮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 뒤에 숨어 있고 저희 집은 그걸 스위치로 만들어가지고 잘 보이는 데다가 올려놨어요. 멀티탭이라고 네, 하죠. 멀티탭으로 절전형. 여러 네. 군데에다가 올려놓으면 밤에 불을 딱 끄면 거기만 보여요, 불이. 그것만 그냥 끄면 되는 거죠. 스위치 네. 누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뭐 밤에 할 수도 있고 낮에 끝나고 났을 때 그냥 바로 꺼버리면 보통 10에서 20%는 그냥 줍니다. 그래서 보통 뭐 한 5, 6만 원 나오는 가정이 제가 말씀드린 팁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그 1, 2만 원대로 뚝 떨어집니다. 네. 사실 크게 어려운 것들은 아닌데 말이죠. 예, 마음만 예. 있다면 언제든지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방법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대정전을 막기 위해서는 뭐 순환정전에 대비하는 자세도 어느 정도 필요해 보일 것 같은데요. 네네. 우선 대정전과 순환정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좀 알려주시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간단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대정전이라는 거는 보통 블랙아웃이라고 말할 정도로 네. 계통 전체, 전력 수급 계통 전체가 완전히 다운돼 버리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뭐 전봇대에서 문제가 생겼다거나 갑자기 변압기가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래서 잠깐 한두 시간 정도 나가는 건 그냥 정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요. 네. 그런 정전은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유나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대정전은 그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전체 전력망 자체가 다운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펌프를 할 때도 마중물을 넣어줘야지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발전소가 처음 가동될 때도 전기가 약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발전소가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기가 초기가 투입이 돼야지 그게 구동이 되면서 네. 전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전체 전기가 다 다운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다운되는 경우는 대용량 발전소가 갑자기 빠지는 경우, 그러니까 뭐 고장으로 인해서나 아니면 뭐 그런 발전소가 다 몰려 있는 게 이제 고압 송전탑인데, 고압 송전탑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경우, 그러면 네. 대용량 발전소가 여러 개가 갑자기 그 전력망에서 빠져나가잖아요. 네. 수도관과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큰 수도관이 여러 개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한쪽에 굉장히 큰 구멍이 뚫려버리면 그쪽으로 물이 싹 빠져나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물을 채우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런 대정전, 이것은 이제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자가 발전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네. 병원은 전기가 없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자가 발전기를 이제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대정전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수요가 너무 많이 늘어서 만약에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이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싶으면 약간 수요가 많은 데부터 정전을 시키는 거죠. 전기 공급을 좀 중단을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조금 있다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환 정전을 하게 되면 대정전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이 정전에 대해서 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 순환 정전에서 어쨌든 우선순위가 지금은 아파트인 상황이에요. 근데 이 만약에 아파트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가장 먼저 고층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멈추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물이 못 들어옵니다. 네. 물도 전기로 펌프로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뭐 순환 정전이나 이런 정전이 예상된다, 예고된다 이렇게 하면은 가장 먼저 아파트부터 지금 끊는 상태로 사실 이게 그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렇게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는 거는 좀 자제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물도 좀 미리 받아두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 고층에 사시는 분들은 이 순환정전에 돌입하다 보면 정말 큰 고통이 굉장히 따르겠네요. 고통스러운 거죠. 네, 네.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전기를 절약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아파트로 되는 것보다는 제가 네. 보기엔 이제 생산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산업계 전기를 좀 부분적으로 하는 게 좀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처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위기가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폭염도 얼마 남지 않았죠. 조금 덥고 힘들더라도 전기 절약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